안녕하십니까? 패션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 은퇴 전후 이것은 꼭 하지 말아야 행복하다 4가지입니다. 사진은 은퇴 달력입니다. 입사하는 날부터 당신의 은퇴 D-Day는 다가온다는 문구 보이시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은퇴 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전후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로 계획 없는 은퇴입니다. 아직도 노후에 자녀가 돌봐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화려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 후 비참한 생활 하시는 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게 보였던 퇴직금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사회에서 은퇴라는 것을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법칙이죠. 한때 은퇴는 사회적 사망 선고까지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도 은퇴 후에는 그냥 노인이 되곤 했었죠.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퇴직 은퇴 후 삶. 은퇴 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확 바뀌는데요. 돈 문제 있죠. 건강 문제, 남겨진 긴 시간, 외로움, 고독 등. 돈 문제는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3층연금에다가 주택연금까지 4층연금 등 노후에 부부가 생활할 적절한 생활비가 267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은 83세.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꼴찌인데 나는 노후에 월 현금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뭘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고 10명에 1명 걸리는 무서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남겨진 많은 시간을 위해서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고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참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에 미리미리 찬찬히 지금 언급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 불행한 삶을 피하기 위해 계획 없는 은퇴,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창업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꼴로 매우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부터 몰락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칼바람이 불면서입니다. 그때 이후로 누구도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평생 쭉 기업에서 일하면 승진되고 하니 직함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은퇴 퇴직하면 누군가 밑에서 일하기 싫고 또 자빌 등 하급직은 하기 싫고 남들의 시선과 체면 위신 등 이런 것 있잖아요. 전문직 아니라면 은퇴해도 자기가 회사에서 일했던 노하우는 퇴직 시 바로 아무 쓸데없게 되지요. 이것으로 재취업한다 해도 2, 3년 남짓이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먹어서 아무개씨 반말 들으며 누구 밑에서 일하기는 더욱 싫죠. 이런 생활은 수십 년간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불러왔기에 이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 내 사업을 하려 하죠. 이렇게 별 준비와 기술 없이 모아놓은 목돈 퇴직금 털어 집 담보까지 넣고 대출받아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과연 이렇게 자영업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은행에서 개인여신심사부장 재직 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률을 조사하고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서비스 자영업은 5년 내 폐업률이 90%를 넘었습니다. 놀랍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줄 때 리스크가 높기에 거의 신용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죠. 담보 요구하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소업체 자영업을 해오신 분으로 수십 년 해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미 IMF 글로벌 위기를 뛰어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아 서로 간 피나는 과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의 상호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면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간판이 들어서고 그래서 오래 못 버티고 문 닫고
프랜차이즈와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도 이기기 어렵잖아요. 치킨집 제일 많죠. 또 프랜차이즈를 차리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조와 다를 것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비싼 가격에 재료를 구입하고 광고,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열심히 일하고도 프랜차이즈 업체에 많은 수수료 갖다 바치죠. 요즘은 또 여기에 코로나로 손님 줄었죠. 배달해도 배달 어플 수수료까지 떼죠. 그러니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알바생도 없애고 인건비 줄이려 가족 경영에 나서죠. 하루 12시간씩 가족들까지 나서서 노동에 시달려요. 여기다가 요즘 한 가지 리스크가 추가됩니다. 지역별로 맘카페 위력이 대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글 확 올려버립니다. 망할 확률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죠. 과거엔 음식 맛과 서비스로 사업 성패가 결정되었던 것이 코로나 같은 갑작스런 변수까지 등장,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는 꼭 해야겠다는 분, 창업하시려는 업종에 가서 알바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평생 회사 다니고 모아진 목돈이나 퇴직금 훅 날리면 어떻겠습니까? 50에서 60대 은퇴자금, 무리한 창업, 나와 가족 모두 비참한 생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딱 퇴직 은퇴 시점에 이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목돈이 이 항목에 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퇴직 은퇴 후에도 자녀 1인당 1억 6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를 나눠 살펴보면 자녀 교육비로 1인당 평균 3천만 원, 자녀 결혼 비용으로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 50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준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50대 가구가 매월 평균 교육비에 쓰는 돈은 108만 원에 달했고 60대 가구도 94만 원이나 됐습니다. 노후 준비 대신 자녀 지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장기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서 균형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데 큰 자금을 불태워버린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출할 돈 대폭 줄여서 자녀의 자산 밑거름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자녀 사랑, 이것이 좀 문제이죠. 교육비로 퍼주고 결혼 비용도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전 증여까지 하죠. 그런 후에 궁핍한 노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 효녀, 효자들도 물론 많지만요. 네 번째, 주식 직접 투자. 결론, 지금 시점에서나 나이 들어서 주식 직접 투자하지 마세요.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가 2년여 우리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몰아넣었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요.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여러 사람들을 이 시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 시장에. 작년 4월 1370대까지 이 시장이 수직 폭락했죠. 폭포수처럼 말이에요. 이 가운데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기존 방식의 주식 투자 이론을 바꾸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물론 수익을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1400에서 3200까지 수직 상승.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방출로 시중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영끌과 더불어 자금을 영끌해서 비투해 신용융약까지 해서 몰빵. 신조어 주린이, 떡상 이런 귀여운 단어 은어까지 생겼습니다. 주린이 주식을 처음 하는 어린이. 떡상 아시나요? 조금 오르내리지 않고 급격히 상승하는 은어입니다. 손절, 익절 이런 말들은 아시죠? 이 주린이들이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어 과도한 수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라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7, 80년대 얘기 잠깐 할게요. 직장인들이 그 당시에 벤처 바람이 불면서 그 예로 새로운 기술 기억나시죠? 수백 배. 당시 제가 들은 얘기로 이 새로운 기술 사서 대박나 7억인가 벌고 그냥 회사 퇴사한 직원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요즘도 비슷한 얘기 들리는 가상화폐에서 이런 분들 있다고 하죠. 이처럼 주식시장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었죠. 그 당시를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투자이익이 생기면 점심사고, 저녁에 술사고, 여의도와
테헤란로 밤거리가 휘청거렸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재미를 붙이며 점차 투자액을 늘려갔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손실을 크게 보며 하나둘씩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주가지수 보세요. 3200포인트인데도 유튜브에는 2021년도에 못 볼 지수의 주식시장이 된다고 부추기고 있죠.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실적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이 지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흙탕물에 뛰어드시겠습니까? 포모 증후군 때문이신가요? 예를 들어 직접 투자는 이번 겪으신 것처럼 대략 10년마다 오는 대폭락장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도 작곡 하시겠다면 나이 들어서는 배당주 투자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치 있는 기업 잘 골라서 연 5% 전후 배당을 받으세요. 두세 개 회사로 나누어서요. 제가 올린 노후 준비 이렇게 끝. 4억으로 평생 먹고 산다. 낮은 금리에 노후 불안하시면 가치 있는 배당주 투자해보세요. 이런 영상에서 배당주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고배당주 고를 때 배당금 꾸준히 높게 주는 회사를 택하셔서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퇴직 은퇴 전후 이것은 꼭 하지 말아야 행복하다. 4가지였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